워싱턴 한인사회가 최근 불거진 CLP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피해자 모임이 있다기에 제가 직접 나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그 CLP 그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죠. 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버지니아에서 일하고 있는 그냥 김씨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CLP 다단계 이걸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같이 일하는 네네. 직원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여기에 투자를 하셨죠? 제가 3만 6천 불 정도는 제가 손실을 했습니다. 아, 캐시로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투자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 무슨 뭐 사기라든가 이런 의심은 안 한 거죠, 그죠? 네. 처음에는 의심을 조금 해서 네네. 소액을 투자를 해봤는데 네네. 이게 이토르 등 여러 공신력 있는 투자 회사들이 네네. 수익을 창출한다고 네네.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거기에 제가 혹해가지고 아, 믿고 하시는군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전부 이제 사기라는 걸 알게 되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심정은 어떠세요? 현재 심정? 그 돈을 가지고 제 딸을 유학 비용으로 네네. 쓰려고 했던 계획이 다 허물어지고 네.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네. 앞이 안 보이고 저는 몸으로 해서 버는 사람인데 네네. 어느 세월에 그걸 다시 모을지 삶의 물욕을 상실을 하고 아, 정말 오랫동안 네네. 무기력증과 우울증으로 네. 시달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다 하셨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실 계획이세요? 그잔 크리스란 사장이 기다리면은 다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거부로 하면은 자기가 네. 보상을 못 해준다면서 저한테 시간을 벌려고 했는데 결국은 모든 것도 다 거짓말이고 네네. 밝혀졌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 희망을 끈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네. 법적으로 해서 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기가 걸리고 피해를 주는 상황을 깨닫고 네. 법적인 처벌을 받기 전에 조금이라도 피해자들한테 돌려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법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민형사를 떠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그런 어떤 조치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먼저는 그분이 자발적으로 피해자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년 가까이 기다려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위한 역사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인 사회에서 특히 이제 이런 다단계 어떤 금융 투자 사기 투자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이 투자를 하든 가입을 하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한인 사회에서 그냥 피해가 확산되고 더 늘어나는 걸 본인이 좀 앞장서서 막겠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네. 그동안 참 이 심적 또 아니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힘을 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이걸 추스려가지고 해결해 나갈 그런 이제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네. 네, 하여튼 지금까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애난데일 한인타운에서 김성환이 감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K 특별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가 올해로 발족 30주년을 맞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신임 회장에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본인 소개 간단히 좀 해주세요. 네, 저는 2004년부터 정대위 사무총장을 역임을 하면서 지난 10수년 동안 그 정대위 활동을 네. 같이 해오고 있는 함은선입니다. 네, 이게 지난번 이제 회장을 또 이름 하셨죠, 그죠? 아니, 지난번에는 이사장을 아, 이사장을 하시고 이번에 회장을 하셨죠. 네네. 네, 이제 그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가 발족 30주년을 맞은 것이고 30주년이면 이제 청년을 넘는 송년기 접어들었는데 네. 그동안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려주세요.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본인이 위안부였다라는 사실을 공표하시면서 그 다음 해인 1992년에 발족이 됐는데요. 이 일본의 전쟁 시 그 성노예로 끌고 간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그거를 교육하자는 그 취지에서 저희 단체가 시작이 됐고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뭐 발목할 만한 그 결과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미 하원에서 HR 121 결의안을 2007년에 만장일치로 통과한 그런 뿔뿔이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이 가장 발목한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여태까지 30년 동안 정대위는 많은 그 대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역사 진실을 가르치고 알리고 또 우정자들한테는 이것이 밝혀져야 되고 일본이 이 진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배상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높여서 활동하고 여태까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한 일을 위해서 워싱턴 정대위가 왕성한 활동을 하셨는데요. 네네. 현재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몇 분 안 남으셨거든요. 맞아요. 그럼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 정대위가 해야 할 그 일은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선적으로 그 역사를 밝히고 계속적으로 그 2차 세계대전의 상류회가 어떻게 잡혀가고 어떤 행위로 치러졌는지를 계속적으로 알리는 일을 해야겠죠. 알리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그 정대위에 나갈 일은 이제 할머니가 12분 남으셨어요. 근데 그 12분 주민이 다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상태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여성과 아동에게 가장 많이 가는데 그거에 대한 그 전쟁 중의 여성 인권 평상시에 있을 때도 평시에도 평화시에도 여성 인권에 대한 저희가 그 역사를 되새김하면서 그 인권의 중요함을 인권을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의 역사적 진실성을 밝히는 동시에 여성 인권에 대한 그러한 활동을 해나가신다는 말씀이죠.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은 아무래도 그 디립소를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디립도로 새기면서 다른 그 역사에서 배운 저희 그 레슨을 지금 현재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회장님 잘 아시지만 한국에서 그 정대원 문제 또 윤양위원회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워싱턴 정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물이 고이면은 썩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안타깝고 조만간에 잘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그 모든 그 베네핏과 그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지금이나마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런 사건이 워싱턴 정대하고는 전혀 어떤 상관이 없다 이거죠. 예, 저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오히려 정대협에 이제 후원금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한마디로 그
그 후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뭐 저희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신임 회장으로서 이 앞으로 이제 그 임기 동안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간단히 좀 알려주세요. 구성하기 끝나고 나서 또 해주세요. 네, 2차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간단- 간단하게는 저희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학생들에게 한국 역사에 대해서, 한국 국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드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펜슐라 한인회 전 회장 이기녀 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도 바쁘게 보내시죠?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요즘? 저는 전대 22대 한인회 피는서 저희 한인회 회장으로서 네. 노무회를 이끌어가는 데에서 좀 그렇군요. 발을 많이 하고요. 네네. 그리고 현 피니스에게는 네. 회장님이 두 분이 계신다는데 그래서 그 두 분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인회의 그 업무가 그리하여 성영사도 성여성도 없어서 정상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펜슐라 한인회가 이렇게 다시 뭐 정상화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죠. 네, 이번 5월달에 새 회장님을 선출하기를 아마 어제 저녁에 수학연합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하나 아직 소식이 이모순 전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출마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5월에 결정이 나는 거죠. 그때 이제 정기총회에서 합니까? 정기총회에서 네. 그럼 이번에 이제 새 회장단이 선출은 몇 대가 되는 겁니까? 제가 22대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8대? 네. 29대 될 거 있습니다. 네. 제가 앞나는 거하고 펜슐라 한인회 지난 뭐 2년간 그 코비드 19 때문에 사실 활동이 활동이 없었죠. 없었죠. 네, 활동이 없었습니다. 네. 활동이 없어서 참 뭐 여러 가지로 제대로 한인회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회장님이 또 이번에 그 6월달에 뭐 중요한 행사를 어디든지 같이 어떤 행사죠 그게? 그 장진호 전투 협회가 그것으로 참배를 들으러 오는데요.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한 30명 정도 여기서 오고 유럽에서 한 30명 정도 해서 참전 기념회. 그리고 그다음에 파니커에 있는 그 뮤지엄 박물관을 방문하고 해병대 박물관. 해병대 박물관을 방문하고 이곳에서 좀 간단하게 다과식을 연회식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규모가 뭐 몇 명 정도 된다고요? 그분들의 규모는 한국에서 꽤 큰데요. 이곳에 오는 분은 이번에는 30명이에요. 30명. 그래서 여러 군데 그분들이 여러 군데 그 해외를 다니면서 그 해외 참전도 하고 다니면서 그 월남 전쟁의 가까우신과 6.25 참전하신 분들 찾아서 기념회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등등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로를 해드리고 또 선물을 간단하게 드리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워싱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6월 28일 날 가서 김영춘에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파니커에 그 방문을 방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네, 오늘은 워싱턴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통합회장단이 이 지역 한인회 회장 전현직 회장단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정일 이사장이 시카고에서 오셨고 김병기 공동총회장은 워싱턴에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벌써 이제 그 통합총회를 한 지도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거든요. 현재 어떤 상황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세 명이서 총련을 어떻게 하면 잘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 일환으로서 이번에 여기서 막 셋이 만나가지고 원원정하고 그다음에 22, 23, 24일 날 라스베가스에서 저희들이 또한
구인위원회가 모여서 의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련을 위해서 하나하나 네.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국승부 공동총회장도 오시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왜 불참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불참은 아니고요. 네. 갑자기 네. MRI를 찍게 되는데 그 의사가 지금은 비행기를 탈 수 없다. 네. 절대 장시간 비행기 타는 것은 혹시라도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비행기를 안 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방부 회장님이 고심 끝에 네네. 못 오신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애당초 이 워싱턴에서 이제 공동총회장 두 분과 이사장이 모임을 가지려고 계획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세 분이 모일 때. 네, 뭐 저희가 총련에 대해서 좀 서로 의논하고, 네네. 그 다음에 초영사님도 좀 만나고, 네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현안 사항에 대해서 네. 좀 의논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네네. 근데 이번에 총영사님 만나셨습니까? 네, 뭐 다른 건 없었고 오늘이요? 오늘 네. 아, 오늘 만나셨다 이거. 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총영사님한테는 우리 그 미주 총련이 이제 통합을 해서 한국 정부에서도 통합된 총련을 이제 앞으로 그 인정을 해주시고 네. 앞으로 모든 채널을 총련을 통해서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국선구 총회장, 공동총회장이 안 계시는데도 만남을 가지셨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못 만날 이유가 없죠. 네. 네. 오늘 오찬 모임을 가졌습니까? 오찬? 그렇죠. 도시락으로 저희가 같이 총영사관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총영사관에서는 그러면은 이 우리 이제 김병기 공동총회장하고 서정일 이사장님하고만 대화를 나누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지금 총련, 미주 총련의 그 이제 통합 총련 아닙니까, 그죠? 네. 통합 총련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다 순조롭게 뭐 이렇게 참고가 일어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부적으로 약간의 좀 어떤 제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내부적으로는 상관이 없는데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우리 셋이서는 열심히 한국적에 가지고 앞으로 총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심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통합총회를 한 지가 한 달이 됐는데 왜 아직 뭐 임원이라든가 네. 이 조직 발표가 아직 안 나갔고 사업 계획도 아직 정식 발표가 안 나갔거든요. 저희가 10년 동안 총련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 달 만에 그냥 뭐 저기 마구잡이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인사를 하기에는 총련이 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여러 사람들이 의견도 듣고 특별히 이제 이사장님이나 저나 또는 국수부 회장님이나 좀 준비를 좀 하면서 하자는 게 그것이 그래서 22일 날 지금 미팅을 갖는 그럼 지금 현재 통합총련 본부는 어디를 사용하겠습니까? 이 워싱턴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카고입니까? 덴버입니까? 그런 것은 아직 본부는 아직 워싱턴이라고 봐야죠. 네, 워싱턴이고 우리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통합하고 하고 있으면 한 달이에요. 그게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지금 뭐 발표를 안고 있는 상황뿐이지 많은 진전이 있고 서로 우리가 지금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화합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이 법정이나 또 반목하고 서로 그런 분들이 진정으로 이제 피지컬리 이 통합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진정으로 화합과 단결을 이루겠다. 이 화학적인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5월 임시총회에서 드디어 드디어 이분들이 통합이 됐구나. 그걸 느낄 수 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우선시 하는 게 이제 화합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통합 지금 아시죠? 또뭐 일부 조정위원회에서 움직이면 뭡니까? 그것은 조정위원회는
뭘 움직이고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조정위원회가 선출한 두 회장님하고 네네. 또 우리 미얀 총련에서 화합을 했고 네. 또 통합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 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여기까지 끝난 걸로 보고 있어요.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아무런 명분도 의미도 없다. 명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정위원회는 또 나름대로 또 미주 동포사회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네. 여러 가지 의견은 낼 수 있지만은 네. 통합을 한 마당에서 이걸 통합이 잘못됐다든가 그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명분은 그러니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28대 네. 조정위원회고 네, 네. 29대에는 네. 조정위원회를 예, 만든 적이 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한이 29대 없죠. 그 통합총회에서는 이 화합과 단결을 우선시해서 그렇죠. 이제 진정으로 이끌어가겠다. 진정으로 정말 네. 케미칼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주총련 해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게 제가 보기엔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제가 여기서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것도 아니 우리 통합 이사장으로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통합 우리 미주 총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우리가 단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네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결정을 하자. 네. 그래서 그 구성을 하죠. 구성을 하자. 네, 네. 해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아마 5월 총회 전에 위원회가 구성이 거기에 될 정식 겁니다. 안건으로 올라가겠네요. 미주총련 해가 문제가. 예, 그렇죠. 안건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저 공동총회장님도 같은 생각이죠? 네, 그렇죠. 같은 네.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것을 총련회관이 갖다가 매각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그렇죠. 바라보시는 우리가 거죠. 또 의논한 다음에 그것은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결정이 이제 5월 임시총회에서 이제 결정이 난다. 그 전에 결정할 수도 있죠, 그건. 그 전에 결정할 수도 있지만은 뭐 임시총회에서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우리는 그걸 따를 따름입니다. 그러면은 그 총련회관 매각 문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이제 전적으로 다룬다는 말씀이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뭐 어느 뭐 회장단에서 어떤 개인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거기 처음에 총련회관을 구성할 때. 네. 그 사이너들도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그 현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또 우리 미주 동포사회의 또 여론도 무시할 수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모든 여론을 감안해서 어떤 좋은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그럼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매매 그러한 행위를 하면 안 좋은 거네요. 부탁을 저희가 드리는 네, 거죠. 네, 제발 좀 그때까지는 팔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 오늘 국승구 공동총회장이 어떤 이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뭐 등으로 인해서 지금 워싱턴 오시지 않았거든요. 네. 이 문제로 인해서 뭐 별다른 그 총련에 이제 앞으로 나가는 데서 별다른 뭐 걸림돌이 되거나 이런 건 없겠죠. 그런 전혀 것은 없죠. 전혀 금방 통화하고 뭐 계속 네,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있었던 행사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그분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미주 총련에 그 통합 미주 총리는 올해 좀 나갈 큰 방향은 물론 뭐 이사장님께서 이제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셨지만 공동총회장은 어떤 방향을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화합해야 되고 그것을 갖다가 모든 일정이나 아니면은 목표 같은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네네. 구인위원회 저기 이번 23 라스베가스에 열린 구인위원회에서 많이 연구하고요. 네. 저희들은 미주 총련이 미주 동포사회의 대표 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네, 일을 지금 하겠습니다. 구인위원회를 말씀 구인위원회의 그 역할은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구인위원회에서? 앞으로의 그 계획과 네. 뭐 예산이라든지 네. 목표라든지 그분들이 좀 의논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 집행부하고는 또 별개입니까? 그럼? 구인위원회가? 위원회는 특별위원회죠. 아. 상설위원회는 아니고 네네. 이번 일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생각한 위원회니까 이번 라스베가스에서 네. 많은 문제를 갖다가 의논할 겁니다. 네, 뭐 이 시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이사장께서 우리 미주 동포들에게 인사 당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제
거의 수년 동안 반목하고 갈라져 있던 이 동포 사회가 이제 통합을 이룬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서로가 파업을 하고 진정한 통합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한 스텝 한 스텝을 조심스럽게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힘을 합쳐서 앞으로 미주 총연이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탄탄한 그 기반을 마련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250만 동포 여러분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대표단체로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김명기 공동총회장님께서 저 미주 250만 동포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미주 250만 동포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 미주 청년이 분열되어 있었지만은 이제 드디어 통합이 되어서 정말 제대로 일을 할 테니까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주에 사는 우리 250만 동포가 이번 29대 통합 미주 청년은 기대를 해도 좋다. 이런 말씀. 네, 지금까지 말씀 기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US 워싱턴 한인회가 주도하는 한국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모금 캠페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일 따스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제가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US 워싱턴 한인회 신동영 회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US 워싱턴 한인회 회장 신동료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안녕하셨죠? 오늘은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교포님들 특히 그 산불 좀 많은 그 뭐 코로나나 다른 그 제한이 많지만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약간은 부주의해서 동해안 쪽에 불이 많이 났다고 우리가 신문을 많이 봤었고요. 그 피해가 우리 상상도 못하게 많은 피해가 있다 그래서 우리 US 워싱턴 한인회가 우리가 이걸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아니면 정신적으로 해도 우리가 동참을 해서 거기에 아프신 분들, 특히 소방부 아저씨들이라든지 또 그 주민이 계시는 분, 동민들, 또 여러 사람들, 많은 분들이 거기서 힘을 써서 이 불을 제압하는 게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몇천 리 떨어져 있는 땅이라서 도와줄 수 없어서 우리 어떻게도 도와주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쪽은 유크라인 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난 데와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가 형편상 우리가 다 도와주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한국 분들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의 민족인이 이쪽이 먼저 아닐까, 저 생각입니다. 뭐 다들 똑같이 도움이 많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결과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대한민국 국민들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 중에서 외국에 나오시면 압니다. 우리나라 교포님,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진짜로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나라 가보고 다른 친구들 보면요 진짜 우리 요새 말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좋은 그 국가와 그 복지 또 그런 모든 상황에 살고 있다는 거가 나와 보시면 얼마나 행복하고 또 복스러운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뭐 약간 못 사는 다다 거지들이다 그런 말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뭐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한국인이고 또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전적으로는 많이 못 도와줬지만은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우리가 힘든 이 마음속을 이거라도 우리가 서로들 교포와 또 한국에 고생하신 분들이랑 같이 나눌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성의의 목적이지. 솔직히 뭐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교포님들 돈을 얼마나 도와줘야지 거기가 복귀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participate, 그러니까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돈보다는 성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하고는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조국 사랑, 우리 사랑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강원도나 다른 쪽에서 뭐 군수님이나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이 오셔서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도 고맙다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고요. 많은 우리 교포님 이름을 통해서 같이 그 아픔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 이것만 우리가 저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산불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아팠던 거 하고 좀 신문을 한번 보시고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좀 보시고 또 여러 군데를 좀 보셔서 참 이분들이 얼마큼 데미지가 있나를 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 다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애국하는 그런 국민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기금 모금 캠페인이 뜨겁게 열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혹시 우리 워싱턴 동포들이 여기에 대한 동참을 하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됩니까? 동참하시는 거 전부들 네. 우리가 우선 전화번호 네네. 그 자막에 나왔으면 모르겠지만 네네. 제가 24시간 네. 우리 코로나 때 우리가 24hour emergency 넘버랑 똑같습니다. 네. 202-704-6969 이게 24시간 저 전화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번째는 우리가 메일로 갑니다. 7310 맥카서 플레이스 유닛 네네. D 애넨데어 버지니아.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요. 우리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USKAW 네네. USKAW 네네. .org입니다. org를 찍으시면은 우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 메뉴판을 보시면은 거기 헌금판이 있습니다. 네. 거기 들어가서 주소나 모든 인포를 주시면요, 제가 바로 이메일 받고 연락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성금이 마감되면은 직접 전달이 됩니까? 아니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까? 네, 여러분 좀 잘 아실게요. 많은 네. 이 도네이션 하는 팀들, 네. 레드크로스도 있죠, 네. 유나이티드 웨이도 있죠. 뭐 제가 다른 얘기를 하지만 네. 글로 돈이 들어가면요, 100불이 들어가면은 제가 듣기로는 한 10불이나 20불이 마지막 네. 라스트 데스티네이션으로 간다는 네. 소문이 들어서 네. 저는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그 네. 큰 컴퍼니. 그래서 우리는 직접 모아서 직접으로 은행으로 통하든지 네네. 아니면 그 중간에 하면서 모든 어마운트는 네. 100%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염려하지만, 그렇지만 혹시 다른 단체가 꼭 들어간다면 뭐 레드크로스라든지 들어가면요, 거기는 항시 수수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 여러분들이 많이 그거 좀 염려하시기를. 예, 그러니까 액수의 규모를 떠나서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겠군요, 그죠? 그렇죠. 이름과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네. 그런 거 확실하게 도모하고, 그 다음에 혹시 지금 텍스 시즌이죠? 네. 4월 15일 혹시 텍스가 좀 밀린 게 있거나 그러시면요, 저희는 연락해 주시면 그 돈보다 조금 더 우리가 텍스 적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분들 꼭 연락해 주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김성환이 간다였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내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말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나쁜 땅이라고, 사로잡힐 땅이라고, 죽음의 땅이라고 보고를 해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세요.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노라. 원망과 불평은 사망의 언어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죠. 욕심을 내면
사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너희들이 그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경고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내뱉는 이 원망과 불평의 말이 씨가 되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난날에 우리의 그 잘못된 말을 회개하고 오늘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너희가 나를 믿고 그 행한 그 믿음의 말을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 말이 하나님께 들려서 그 말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우리의 삶이 그 분명한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보면 새살 버릇 잘 아시죠? 말씀에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악에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릴 때부터 말씀 훈련시켜 예수님 삶을 닮아가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에 11조를 들여서 양육사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든지 집엄사면 밥을 보든지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나누려 시켰어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면은 해외로 선교를 보냈어요.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가게 되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돼요. 저희 자녀들은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아유, 돈도 많은가 보다 그래요. 그 비결은 다음 시간에 목사님 불러주시면 그때 알려드려도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시리즈로 10강 시리즈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 자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주시면 그때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고 다음에 불러주시면 하버드 가는 비결을 알려드려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초공사하는 날이에요. 반석 되신 예수님으로 기초를 다져야 그 다음에 뭘 하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거는 목숨 걸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딸이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 국제정치외교 4년 장학받고 들어가고 미국 무선 장학금으로 스페인 바른세스 유학을 하고 대통령이라는 백악관에 지라고 세계 10대 로펌에 지라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워싱턴 전개제라는 뜻을 가지고 대학원을 갔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외교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마치고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하게 되었어요. 일을 잘해서 대통령 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미국 대통령께서 엄마를 대통령 만찬에 초대하신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이 아니고 11번을 부시 대통령 지금까지 대통령 만찬에만 11번 갔다 왔어요. 제가 들어갈 때 뭘 입고 들어갔겠어요? 한복. 민주당은 파란색에서 그 파란 치마족을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이에요. 빨간 두루마리 입고 들어갔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제가 옷으로 시위를 했어요.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통령이 다 옷으로 시위를 한 거예요. 딱 갔더니 전 세계 대사들이 다 왔어. 참 영어로 인사하시더니 저 앞에 딱 오시더니 안녕하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한복을 입었으니까. 그 각국 대사들이 와서 한국 대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마침 또 그날 한국 대사님이 안 오신 거예요. 한국 사람 저 혼자뿐인 거예요. 그 백악관 행사에. 그래서 각국 대사들이 물어보니까 저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사는 나가서 자기 나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사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한번
여러분 정말 한국 대단해요. 제가 아프리카 그 오지를 갔는데요. 거기 현대 자동차 막 달리고 있더라고. 러시아 시골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초코파이 정이 있어. 초코파이 정. 아,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3시간 가서 뚱바스라는 조그만 섬에 갔는데 그게 신라면이서 신라면. 와, 놀랬어요. 제가 남미에 갔는데 그가 BTS는 BTS 아냐 그래요. 아, 저도 못 봤어요 아직.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전 세계 공항을 1년에 지구 한 바퀴를 도니까 세계 공항마다 전부 삼성 스크린, 그리고 동남아의 전부 더운 지방에는 LG 에어컨. 와, 대단해요, 대단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BTS예요. 아시고 계세요? 버러지마도 못한 나를, 티끌마도 못한 나를, 쓰리보다 못한 나를 주님의 보일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나를 기업으로 주셨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BTS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대사들이 나가서 한국을 자랑하는 거예요. 대사가 나가서 한국 욕하면요 바로 잘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입니까? 그러면 누구 자랑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순복음 원당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는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존귀하게 부르셨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자랑하시다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요즘 한국에서는요 딸들의 아들 하나는 금메달이랍니다. 제가 금메달 엄마예요. 이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리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고 하들고.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밤만 되면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제가 이런 시를 썼어요. 주님, 내가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마르겠습니까? 정말 밤마다 많이 울었어요. 근데 하도 우니까 이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아들이 저에게 어머님, 제가 자라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운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아들은요 고등학교 때 3,200명 춤대에서 1등한 나이예요. 그 춤을 가지고 미국 대학교 가서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 1등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밥만 먹고 춤만 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춤 하루 이틀 춰서 1등을 하겠어요? 얼마나 춤을 잘 췄으면 JYP에서 가수로 만들어주겠다 오디션을 통과한 나이예요. 그리고 프로 운동선수예요. 수영, 다이빙, 아이슬링, 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산수, 펜싱, 골프까지 만능 선수인데요. 그냥 동네 수준이 아니에요. 펜싱으로 금메달을 휩쓸어서 전국 대학교, 미국 전국 대학교 챔피언이었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로 프로 운동선수예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춤추고 놀고 운동, 얼굴이 새까맣게 돼서 이빨만 하얀 거예요. 제가 아들하고 나가면 필리핀에서 입양이 왔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속을 썩였어요. 근데 하나님 변화시키니까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속썩인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 내 기도가 더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부르짖어야지. 내가 수목 원당에서 새벽마다 부르짖어야지. 절하면서 부르짖어야지. 금식하면서 부르짖어야지.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져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춤추고 놀던 아들이 평균 점수 99점으로 미국 명문 보스턴 대학의 국제정치외교 4년 장학하더라고. 미 국무성 장학금으로 대학교 2학년 때 미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세계를 이끌어갈 미국의 지도자를 뽑는 프로그램에 한국계로는 전무후무 뽑혀서 훈련을 받는데요. 전 세계를 일주하면서 훈련을 받아요. 19살에 이미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세계 일주를 20대에 다 했어요.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 터키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공부 한마디 1등한 적 없어요. 정말 속 썩이고 눈물 콧물 다 뺀 아들이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28살에 미국 명문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춤추고 놀고 그런 애가 또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궁금하시면은 목사님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정말 잘 놀아. 노는데 선수에서 노는 데서 오죽하면 JYP에서 가수를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변화시키면 새로운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에르사람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잡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세대를 주께서 아시고 눈만 뜨고 나가면은 수많은 유혹들이 자녀들 앞에 있어요. 게임에 중독이 되고 인터넷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이제는 포르노에 중독이 되고 이제는 동성애까지 자녀들을 파고드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않고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까지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친구뿐만 아니라 원당섬에 속한 모든 자녀를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자녀를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열방을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천국에 적금 드시는 거예요. 영적인 적금을 많이 들어두시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이 많은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로 많이 적금을 드시면 영적인 부자가 되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배 만배로 갚아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평생을 기도로 사시다 90세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제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시티에서 방송을 보고 연락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미국을 간 지 40년 됐으니까 연락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근데 방송을 보고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꼭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 중에 성령께서 너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해 주라 되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말을 가져냈더니 너희 할머니가 자기 어릴 때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으면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기도, 아버님의 목사님이셨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근데 그 옛날에 시골에 참 먹을 게 귀했잖아요. 근데 할머님이 항상 첫 열매, 첫 것은 목사님 갖다 드리고, 옛날 소고기도 귀했어요. 그러면 시장 가서 소고기를 사가지고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교회 목사님이시죠. 갖다 드리고, 그걸 어릴 때 보고 자란 거예요. 근데 마음의 감동 여기를 너 그 할머니가 한 것을 너가 이 딸이 손녀에게 기도로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너는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살아.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녀에게 갚아주시더라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집회 오기 전에 친구에 문자 보냈어요. 오늘 순봉 원장이 집회하니까 기도할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로 심으시면 그 기도 열매를 여러분 자녀들이 따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천국에 적금을 많이 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2주 동안. 그래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여러분 아주 수시 원서 넣고 있지요. 좀 있으면 이제 수능 치게 되고 이제 정시 원서 넣고 대학 원서 넣는 기간이잖아요. 초를 다투는 기간이에요. 거기다가 학생회장을 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또 배구 선수였고 오케스트라 필라모니 연주도 해야 되고 막 초를 다투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올리만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 갈 때까지 3개월 방하니까 그때 신나게 남미 가서 선교해라. 엄마, 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 1초 1분이 아까운 시간, 이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형들이 많이 썼고 막내였던 다윗, 들의 양을 치는 목동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히브리서 11절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초를 되고 나서 3학년이 보름 동안 남미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중에서 수석 졸업하겠어요. 수석 졸업자가 졸업 연설을 합니다. 졸업식에 8,000명이 왔어요.
CNN 뉴스, PBS 뉴스까지 나갔어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하이스쿨 졸업식이었어요. 거기서 다니엘로 가서 연설을 합니다. 수석 졸업자가. 오늘 제가 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It is grace of God. I have to glorify His name.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언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1등만 해도 수석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세계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대 예일대학 콜레지 전부 다 합격시켜 주셨어요.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에 4년제 장학금을 주셨어요. 미국 학비가 만만치 않아요. 학비, 용돈, 책값, 빈기표하면 한국 돈 딱 1년에 1억이 들어갑니다. 4년이면 4억. 이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비계제 재단을 통해서 너는 공무원 해라. 돈은 우리가 대마. 박사까지 공부하는 100만 불 장학금, 12억 장학금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 예일 합격, 4학 장학금, 12억 장학금, 박사 공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절 말씀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이 들고 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 있어야 되는 거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선순위에서 seeking first kingdom of His righteousness, all things added unto. 네가 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면 되는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스카이 가라, 좋은 직장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저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요즘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세상이 다 알아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이제 열병을 앓고 있어요. 제 인생에도 고난이 왔어요. 저희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죽을 똥살똥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 아빠가 해외 동포 2세예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는데 미국 교회는 자꾸 줄어들고 우리는 자꾸 부흥을 하니까 목사님 하루는 부르시더니 미국 교회를 사면 어떻게 하냐는 거라. 교회가 굉장히 큰 감리교회였어요. 땅이 한 10,000평이 되고 차를 한 500대 이상 되는 큰 교회인데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때 아프리카의 흑인 목사님 접근해서 아이 아빠에게 가진 돈을 주면은 그 수익금으로 가진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투자해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사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돈을 퍼주나?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미국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미국 가보신 아시겠지만 미국의 의사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집이 거의 궁궐 수준이에요. 그 장손인데 유산이 있겠죠. 살아계신 아버님 찾아가서 유산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그걸 통째로 들고 저도 모르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유전개발을 간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울던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 사기단에 넘어간 거예요. 이 사기단이 얼마나 치밀하냐면은 은행 계좌까지 조사를 쓰나미처럼 쓸어가는데 한 푼 돈이 다 쓸어. 아침에 자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는 하늘이 무너져 땅이 꺼지고 앞에 가까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아이들이 10살, 12살, 14살 했어요. 한창 자라는 아이들인데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 한 판 산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정말 여러분 힘이 들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주여 주여 주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께 특별 기도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너무 힘이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특별 기도해 주세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산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천번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요원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어떤 때는 1시간 내내 울다 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들으셨지요? 그냥 1시간 내내 그냥 울다 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 세 마음까지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셨어.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막내가 하버드 대학 가고 그 모든 일 후에 아이들의 고백이 이렇게 했어요.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 기도성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십니까? 아버지 그분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한달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은 옛날에 오셀리 기도원에 가면 소리 지르고 기도한 소리가 온 기도원을 소리 지금 정말 천둥 번개처럼 치는데 지금은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기도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산에서 부르짖고 밤마다 부르짖고 채널 불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지고 우리의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 선행하신 주님, 고난의 계기로 선바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눈물을 뿌리며血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저희 자녀들이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양가 부모가 6대로 노려면서 환난고나 핍박 가운데 믿음의 의산을 물려주셨어요. 정자할아버님 신사참배 반대하고 독립운하시다가 3년을 오게 계셨어요. 할머님이 평생을 기도와 사랑과 헌신의 씨앗을 심고 97세에 소천하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까지 기도와 사랑과 헌신을 심고 가신 거예요. 그분들의 뿌린 씨앗 열매를 지금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제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제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렸는데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 드리지만 아프리카 케냐는 교회가 없어서 비가 오면 예배를 못 드려요. 나무밭에서 예배 드려요. 오늘 성에 감동을 받으신 분께서 아프리카 케냐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짓겠습니다. 내가 짓겠습니다. 내가 이 산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